네, 안녕하세요.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가득 담아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이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큰 흐름을 체크해보고요. 이어서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 AS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성공 투자 전략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타 방송 외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타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2월 9일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간밤 뉴욕 총재 등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그리고 또 이 구글의 AI 바드에서 오답 정보가 알려지면서 뉴욕 증시 출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코스피는 보합으로,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옵션 만기일까지 소화하면서 비교적 견조하게 끝냈는데요. 특히 코스닥에서 2차 전지 종목 흐름 좋았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10% 급등을 했고요. 2월 들어서 내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 추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미증시 영향으로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2,470선으로 출발한 지수는 오전 10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보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0.09% 내린 2,481.52포인트로 2,480선 지지받으면서 거래 끝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는 매수 금액이 적지만 옵션 만기일과 미증시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는데요. 오늘 1,500원가량 담았고요. 오늘은 전기전자와 화학업종 순으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또 오늘 개인은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했고요. 오늘 2,000억 원 넘게 물량 담았습니다. 이 반면에 기관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집중적으로 물량을 출하했습니다. 3,862억 원 팔자세 확인됩니다. 다음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하루 변동 코스피와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은 약세로 출발을 했지만 10시부터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상승 전환했습니다. 0.59% 상승한 784.58포인트로 거래 끝냈네요.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확인됐습니다. 오늘 1,700억 원가량 사자세를 보였고요. 이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째 매도 유지하고 있고 또 오늘 기관도 860억 원가량 물량 출하했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오늘도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1,261원대로 출발한 환율이 10시 정도 상승폭을 키우면서 1,266원 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이후에 안정 찾으면서 전일 대비 30전 하락한 1,260원 40전으로 거래 마감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제프 전문가 그리고 백승화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시장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코너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을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첫 번째로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날 시장에서 네.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구글이 네. AI를 냈는데 네. 되게 오류로 인해 가지고 구글이 급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오늘도 옵션 만기 시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변동성도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특징주가 이제 AI 관련주로서 이제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네. 딥노이드라는 종목은 사실 전날에 제가 말씀드렸듯 구글이 AI를 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지만 이제 또 중국에서 낸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글이 실패했지만 중국이 성공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가 이제 챗봇형을 도전장을 내면서 실제로 시장에서 되게 큰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딥노이드라는 회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회사가 어떻게 이제 이 알리바바랑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알리바바랑 인텔 같은 경우에 이제 AI 상용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딥노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AI 챗봇을 참여한다는 소식에 거의 약간 정도에 쉬면서 바로 상한가를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습니다. 네. 실제로 딥노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과거에 무상증자 이후로 계속적인 약세가 되면서 고점 대비해서 약 80%까지 떨어졌던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이 지금 이제 AI 관련주들의 특징주로 잡혀지면서 실제로 시장상에서 기존에 있었던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10,000원대까지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니 실제로 지금 AI 관련주 섹터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강세가 되는 전망 자체가 좀 있다.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것이 좀 이제 시장에서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옵션 만기 이후로 시장이 약간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에 시장이 어떤 종목 올라갈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제 중국 관련된 섹터가 올라갈 수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AI 종목들이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2월 달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도 계속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강세 자체가 나올 수 있으니 오히려 지금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고 있었던 AI 관련주들이 한 번 더 부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제 AI 관련주들이 다른 종목도 상승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대장 종목들을 우리가 좀 더 유심히 지켜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AI 관련해서 코멘트 좀 더 드리자면은 네. AI 관련주들이 얼마나 많이 상승했는가를 보게 되면은 AI의 로봇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부분적인 로봇이나 AI 종목에 조금이라도 발이 걸쳐져 있는 종목들이 안 상승한 종목들이 없더라고요. 대체적인 종목들이 환기 종목이든 뭐 주의 종목이든 네.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전부 다 상승했던 모습이 보여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이음세가 이어지다 보니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 상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른 종목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갈 종목이 있을 것인가?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테마주 상에서는 대장주를 좀 더 찾아봐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딥노이드 들어봤습니다. 중국 알리바바에서 AI 참여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 구글 바드 이슈에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2월에도 주목받을 테마로 전문가님께서 중국 관련 리오프닝주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이 고점 한 번 더 갱신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좀 조정받은 AI 관련주들 대장주 위주로 유심히 보자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되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첫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종목 에코프로를 빼놓고 이야기할 네,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 에코프로가 굉장한 강세를 보이면서 그러니까요.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네. 한 달 사이에 약 50% 가까운 상승이 네. 나타나면서 완전히 지수를 멱살 캐리한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2월 달 초만 해도 13만 원대에 있던 에코프로가 지금 굉장한 급등을 보이면서 19만 원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좋았던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완전히 매물을 소화하면서 기대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다. 지금 유럽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에코프로에 대한 부분, 기술력,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있다. 그 와중에도 기술력이 확실하고 실적 모멘텀이 확실한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지가 많이 있다. 신고가를 원래 한번 갱신하고 나면 매물 소화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계속되는 상승이 나오면서 21%대 강세가 나오고 다시 한번 13%대 강세가 나오고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하고 매물이 아무도 없다. 오늘 산 사람 아니면 에코프로는 지금 물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거든요. 네. 계속해서 올라가는 와중에 외국인, 기관 수급까지도 계속 받쳐주고 있다. 앞으로 주가가 오를 가능성은 더 많아 보이고요. 지금 이 종목 계속 주목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올해 양극재 시장이 49%가량 성장되는 것이 전망된다.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완성하고 있고 단일 최대 소재, 양극 소재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차트의 흐름상 그
가격적인 전략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에코프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에서 같이 또 이야기하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오늘도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실적과 기술적 모멘텀 모두 확실한 에코프로로 추가 상승 여력이 더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의 QR코드 통해서도 입장 가능합니다.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프 전문가님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시가총액이 좀 적지만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더 이슈가 발았던 또 재미있는 이슈가 발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 종목 바로 이제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똑같은 네. NCN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죠? NCN의 종목이 시가총액은 이제 500억 정도에 이제 머물면서 좀 되게 소형주로 스몰캡 사이즈로 좀 평가받고 있는데 이 종목에서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유심히 보는 것보다 우리는 이 뉴스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뉴스냐면은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받았던 것 뉴스 중에 하나인데 LG전자가 이제 퀄컴이랑 같이 자율주행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라는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뉴스를 보면서 사실 시장에서는 좀 되게 종목마다 좀 상이하게 평가를 받았었지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까 백승화 대표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2차 전지가 사실 좀 메인 테마, 메인식으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네. 알리바바의 AI 관련주 이것이 결국엔 시장의 오늘 핵심적이었는데 사실 좀 중요한 뉴스면서도 시장에서 좀 부각받지 못했던 것이 바로 LG전자에서 이제 퀄컴과 같이 자율주행적으로 개발한다는 소식 이 뉴스가 좀 더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면서 제가 NCN 종목을 가졌습니다. 네. 기존의 NCN 종목은 사실 뭐 내비게이션 위주로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위주로 좀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 자체도 그렇게 좀 완만하게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시장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은 특정 라인대에서 좀 맴도는 경향이 있어요. 고점 기준 10,000원이고 저점 기준 2,000원 상에서 이렇게 지금 몇 년 동안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시장 자체가 흘러가는 구조였는데 그렇다고 제가 NCN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상에서 지금 LG전자와 퀄컴에 대한 자율주행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이제 뭐 ADS라든지 이제 그 실제적으로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LG 관련된 납품 관련된 회사들이 줄줄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또 부각받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애플 관련된 애플 관련된 결제 시스템 또 최근에도 부각을 네. 받았으니까 사실 애플카에 대한 이슈들도 우리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더 생각해볼 거리들이 생기다 보니까 네. 그런 과거에 있었던 애플카 관련주들과 그리고 LG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품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더 유심히 쳐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관련주들을 가져왔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NCN을 제외하고 어떤 종목들이 LG전자에 납품하면서 과거에 애플카에 대한 이슈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거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말씀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자료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이제 테마주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옵션 만기나 이제 선물 옵션 만기가 지나게 되면은 새로운 유형의 테마주가 한 번 더 시장에서 반짝하고 나타날 텐데 그 중에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혹시 보고 있는 이런 애플카 관련된 이슈들, 애플과 이제 LG전자와 퀄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더 우리가 가지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이 비교적 작은 소형주 NCN이었습니다. 오늘 뭐 2차 전지나 이런 알리바바 AI 뉴스로 이 부분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 LG전자와 퀄컴과 자율주행주 협력 뉴스도 집중해 보자라고 오늘 꼽아주셨고요. 또 LG 관련 애플카 재료도 또 추세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해서 미리미리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계속 이어지는 테마인데요. 네. 뭐 챗 GPT, 네. 뭐 알리바바 뭐 이런 이슈가 새로 생기면서 네. 원래 구글에서만 이야기가 나오던 것이 이제 중국에서도 뭐 챗 GPT 이런 그 관련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다. 네. 근데 이거에 엮이면서 오늘 오픈베이스가 또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한번 이 종목도 제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상한가에 일단 갔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무대를 뒤집은 종목, 무대를 뒤집었다는 건 뭐 오늘 가장 뜨거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 건데 거래량 부분이 엄청나게 형성이 되었고 상한가에 올라갔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상한가는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만의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이 흐름상 완전히 근 10개월 사이에는 이런 거래량이 생긴 적이 없어요. 작년 3월, 4월 이후로 이런 거래량 생긴 적 없는데 완전히 폭발적인 거래량으로 매물을 한 번에 다 소화하면서 주봉의 흐름도 같이 살펴보면 원래 이렇게 음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한 번에 매물대를 돌파하기 어려운 가격대에서 뉴스, 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알리바바, 챗 GPT 엮으면서 상한가를 올렸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종목 이제 기간 조정이 나오거나 5일선 정도만 훼손하지 않아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자세한 부분은 노란톡방 오시면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다. 장중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추가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폭발적인 거래량을 봤을 때는 저는 아직도 오픈베이스는 매매할 만한 메리트 있으니까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상한가 마감은 오픈베이스입니다. 알리바바 챗봇 개발 도입 소식으로 상승 추세 이어졌는데요. 추가 시세 분출 가능성이 있다. 거래량 터진 만큼 더 지켜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오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시나요? 제가 최근에 이제 네. 언급 드릴 때 바닥에서 거래량 터진 종목들 많이 언급을 드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고가에 있는 종목들도 사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절하는 걸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손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 확실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기간 투자를 하면서도 충분히 수익을 걷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과 앞으로 이제 올라갈 22년도의 하락 장세와 완전히 다른 23년도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섹터 순환매에서 어떤 종목들을 선취매하고 기다리면 될지 한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바닥 저점에서 매수 가능한 확실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매매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또 23년도 순환매, 선취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입니다. 전략주 힌트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화면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새롭게 유효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전략주 AS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지난 방송 추천주였던 네. 하잉크 코리아인데요. 네. 제가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데 네, 추천 주시고 바로 다음 날 장중에 26% 급등을 했고요. 맞습니다. 종가도 14% 상승 마감을 했고 네. 이 애플페이 관련주로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내내 갈 것이다. 맞죠.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진짜로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다음날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목표가까지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목표 수익률까지 달성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 옵션 포르쉐 만기가 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번 주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줄줄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강세였던 애플페이가 아마 수요일 정도 해가지고 추가적인 계속 상승인 자체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목표가 기준으로 바로 안착하면서 좀 기분 좋게 네. 목요일 또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여기 노란 색깔 쳤던 부분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었고요. 이 종목도 목표가 이상으로 지금 체결되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좀 보다 보니까 이번 주가 옵션 망이 끝났었지만 이번 주는 아직 안 끝났죠. 네. 그러니까 내일이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오늘 시장 상황을 좀 보게 되면은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원래는 오늘 기간 조정 받았을 때 하잉크 코리아가 9,000원을 좀 깼었어야 되는데 저점 기준으로 9,010원 정도에서 지지를 해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우리가 분봉 차트로 봤었을 때 오히려 9,000원을 깨면서 더 내려가야지 그다음에 좀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반등을 한 번 더 눌림목이라고 하죠. 우리 표현하죠. 네. 눌림목 자체가 났어야 되는데 9,000원을 지지했다는 소리는 시장 자체에서도 지금 이 애플페이 관련돼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더 강하게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도 지금 9,340원 정도 기준으로 거의 뭐 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아마 좀 이 시장 종목 자체를 좀 단타성으로 좀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하잉크 코리아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4거래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옆으로 큰 상한가, 큰 양봉 이후로 4거래 정도 기준으로 좀 옆으로 좀 기어주는 모습도 잘 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도전도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상황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 단기적인 매매를 한다 치면은 오히려 애플페이 관련된 뉴스들을 좀 더 우리 공략을 하면서 애플페이 관련주들을 좀 더 관심 정보 두시면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관련돼서는 이제 노란 톡방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잉크 코리아 좀 저점 9,000원 선 이탈할 줄 알았는데 9,010원 선 지지받으면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즉 시장에서도 애플페이 테마를 여전히 관심 있게 강하게 보고 있는데요. 내일 좀 단타로 올라갈 여력이 있고요. 또 다른 추천 주셨던 한국정보통신도 큰 양봉 이후에 횡보 중이어서 역시나 추가 고점 돌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월 13일에 매수했던 옵티코어입니다. 지난 AS 때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미 네. 목표 수익률을 훨씬 더 달성 했던 종목인데 네. 다시 한번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근데 말하고 나서 떨어졌습니다. 네. 살짝 좀 마음이 씁죠. 네. 씁쓸합니다. 씁쓸하지만 사실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5G 관련돼서는 특히나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되게 많은 뉴스들이 많아요. 특히나 삼성전자에 있는 이재용 회장이 통신 장비 쪽으로 특히나 5G 쪽으로 굉장히 많이 진척적으로 발전한다고 말했기도 했었고 우리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제가 있었던 이제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하나인 이제 오이솔루션과 비슷한 식으로 광트랜시버라는 5G 통신 장비에서 신호 전달 체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맡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도 오이솔루션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오이솔루션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2,000억 정도 되네요. 오이솔루션이. 그거에 비해서 사실 시장 점유율 자체도 크지 않은 편인데 옵티코어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 700억 정도 수준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저평가받았다라고 우리 볼 수 있는데 실제로 고점 대비로 봤었을 때 아직도 지금 저점을 강하게 밀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기간 조정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제로 분봉상 봤었을 때도 60분봉 기준상에서는 지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730원 내에서 3,300원 정도 라인에서 있는 이 박스권 기준상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조정 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기간 조정을
지금 거의 한 15거래 정도 가까이 내다 보니까 사실 이번 달 기준상에서 주봉도 봤을 때도 옆으로 박스권의 흐름상을 보여주면서 네. 줄곧 우상향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달이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번 옵션 만기 이후로부터 다음에 있을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조금 더 이 종목이 바닥을 치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 들면서 오히려 저도 마찬가지처럼 이 종목도 고점이 여기가 아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5,000원 정도까지도 만약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관심 가지면서 특히나 5G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4월 달 정도 내에서는 이제 시진핑이 네. 동수서산이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네. 진행하면서 통신 장비 쪽으로는 좀 더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강세가 되고 있는 AI 관련주랑 중국 관련주를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AI 관련주를 우리가 과거처럼 돌아가가지고 저점에 사가지고 지금 즐기고 있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서의 뉴스들이 많이 흘러가고 시장 상황의 전망 자체가 좋은 업종들을 지금 가격이 좀 바닥일 때 조금씩 여러분들이 모아가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AI 관련주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 좀 즐기시는 게 좀 올바른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5G 섹터들은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서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옵티코어 저평가받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현재는 좀 박스권 횡보하는 기간 조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이나 3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5,000원까지 상승 추세 나올 수 있으며 또 중국 3, 4월경 이런 인프라 사업 이슈로 이런 5G 통신 장비 사업에 수혜가 예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SAMG 엔터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85%인데 네. 지금도 거의 2배 넘는 상승세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계속 갈까요? 더 가죠. 더 가야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네. 사실 이 3엠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사실 지금 한 1월 달 기준에서는 되게 부각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좀 되게 시장에서 유명하지 않잖아요. 네. 유명하지 않을 때 우린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항상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유명할 때 뉴스에 나오거든요. 네. 그럼 유명해지면은 나는 없으니까 보유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쵸.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상황들이 그런 거에 딜레마에 쌓여 있을 뿐인데 보게 되면은 제가 시장에서 지금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강세가 될 수 있는 테마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실제로 제가 지금 현재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꽤 높게 나왔잖아요.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꽤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또 그때 목표가를 42,000원까지 왔었는데 보셨을 때도 그때도 여러분들이 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62,000원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 3G 엔터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있는 리오프닝 소비력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재무제표상에서 나타날 거는 보통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때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분기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인들이 이제 물밀듯이 와가지고 특히나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면세점과 그리고 주변의 상가들을 공격했었는데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SNS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베트남에 있는 호찌민이나 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물건들이 없고 오히려 식당들도 지금 미어 터진다고 합니다. 다 사간 건가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네. 중국의 단체 관광 자체가 많이 있다 보니 지금 현재 중국에 대한 소비 자체가 우리가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오히려 이 정도 될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막상 중국인들이 이제 인원수도 우리가 파악 못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지갑 파워가 굉장히 세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3렌터에서의 OTT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멀티플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차트에서 반영되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급등 이후로 옆으로 좀 박스권을 기우는 형식으로 계속적인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계속 약세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2월 6일자 기준에서도 6% 가까이 상승했었다가 고점까지 약 한 2% 정도 남겨두고 실망 매물로 좀 하락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 들어도 마찬가지로 계속 고점과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여기서 있는 단기적으로 좀 단타하려는 미수나 신용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물량을 떨구고 가겠다는 소리죠.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좀 더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기준으로 6만 원대까지 여러분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G 엔터에 대해서 한번 상승세 이후에 현재는 횡보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덜할 때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한다 이야기해 주셨고요. 중국 리오프닝 소비력은 시장이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도 3분기나 4분기에나 방영이 될 부분이라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목표가 6만 원 선까지도 바라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12월 28일에 매수했던 5G 관련주 솔리드이죠. 네. 오늘 3% 상승하면서 6,25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솔리드는 우리 전문가님의 수익률 높은 종목들에 비해서 네. 비교적 아직은 좀 덜한 종목인데 네. 네, 어떤 AS 주실까요? 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네. 잘 봐야죠. 네.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수 있겠지만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G 안테나를 위주로 하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5G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게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솔리드 같은 경우에 추천 대비해서 계속 옆으로 기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천했던 단가 자체가 좀 높아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좀 더 아쉬운 종목이긴 하지만 네. 기존의 거래량 자체도 보시게 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박스권 자체도 되게 탄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고점가의 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6,250원 정도 남았는데 고점까지의 거리가 지금 한 4% 정도, 5% 정도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인도에 대해서 발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때 1월 12일 날 기준으로 약간 정도의 상승 자체가 나왔었는데 하락하면서 마감했었지만 그거를 지금 1월 22일로부터 지금 약 한 10거래 이후로부터 이제 지금 딱 한 달 지난 시점에서부터 다시 또 고점에 대한 도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기간 5G 자체가 지금 작년 4월달, 5월달부터 하락했던 그 구간들은 지금 메워주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고점을 뚫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좀 더 우리가 유심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솔리드를 뿐만 아니라 기가레인이라는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는데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도 박스권을 유지해주다가 약간 정도의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박스권을 기어주면서 다시 또 한 번 더 상승해주는 이런 정도의 패턴이 나오다 보니 오히려 줄곧 우상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기준으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보유하시거나 좀 더 높게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5G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 솔리드 역시나 고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또 추가 전략은 전문가님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게임주 크래프톤 1월 20일에 매수했고요. 매수가 17만 1,000원이고 15% 수익률 달성을 이미 했습니다. 네. 어제 많이 올랐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는데 맞습니다. 네, 크래프톤도 전략 주셨겠죠?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래프톤을 추천했을 때 네. 게임 관련돼서도 중국 관련돼서도 부가가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약세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래프톤이 완전 바닥입니다. 특히나 이제 크래프톤에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공모가를 받았거나 네. 아니면 따로 자사주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는 완전 마이너스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바닥 자체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진입했을 때 기준으로는 손해가 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상에서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오히려 부각받아가지고 약 10%에서 15%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추천했던 종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15%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부터는 지금 우리가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좀 더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진입하는 게 좋을까요? 라기하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고민될 부분이 뭐냐면은 네. 저점을 뚫리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안 뚫리게 된다면 다시 또 우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저점이 뚫리게 된다면 다시 또 우리가 또 한 번의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이거는 기업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기업이 어떤 걸 하냐 안 하냐에 떠나가지고 오히려 기술적인 구간상에서 우리가 노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3월 선물 옵션 만기까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 달성 이후에는 이제 조금 우리가 다른 종목을 좀 보자. 오늘 제가 가져온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종목을 보자.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 전문가님 목표 수익률 15% 달성한 종목입니다. 여전히 저점이긴 하지만 좀 저점 이탈하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종목으로 노려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제프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전략을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제프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2월 1일에 매수했던 코리아나입니다. 오늘 장중에 3%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도 수익권에 있습니다. 이 종목을 그때 좀 장기적으로 볼 종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코리아나도 어떤 전략 이야기해 주실까요? 사실 목표 수익률 5%는 이제 네.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래도 좀 순수를 쌓아놓고 네. 시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목표 가격은 굉장히 높게 봐도 된다. 이제 1차적으로 5% 정도의 수익은 달성을 이미 했고 지금도 수익 구간인데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이 떨어진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2년도에는 이제 코로나 시대였고 뭐 오미크론이다 하면서 더 마스크 강화되고 뭐 이제 거리두기 하고 막 이랬던 부분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75% 정도 이제 급감한 뭐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도 조금 줄었지만 영업이익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주가 역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은 매물을 완전히 끼고 있죠. 매물을 끼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면서 바닥에서 충분한 거래량을 터뜨렸고 지금 물량이 매집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다. 아까 제프 전문가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수혜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전망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보복 소비 심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간에 이제 뭐 해외 여행도 많이 못 가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으로 많이 놀러 오면은 가장 먼저 이제 사는 것이 밥솥이나 이제 화장품이라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화장품주도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코리아나 지금 담아두시기에 전혀 부담이 없다 말씀드렸었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달성을 했는데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좀 자세한 얘기 나눠보고 싶다면 노라운 톡방 오셔갖고 또 말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나 목표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저점에서 우상향하는 추세 보여지고 있고요. 또 재료성으로도 중국의 보복 소비로 수혜 화장품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더 높은 가격으로 보유하면서 가보자 얘기해 주셨고요.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시면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2월 1일에 매수했던 링크 제네시스 알려지지 않은 로봇 관련 주다 얘기해 주셨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바닥 구간에서 사실 올라오는 종목들은 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소극적으로 현금 관망을 할 시장이 아니고 섹터 순환매가 계속 돌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수할지 미리 선취매를 해서 기다리면서 뉴스가 터지는 시점에 따라가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단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익비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손절을 하지 못하는 투자자라면 갑자기 물릴 때는 또 세게 물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미 충분히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와 있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 보면 다 매물대를 깔고 있거나 매물대 위에 있는 종목들 말씀을 드리거든요. 링크제네시스 역시 바닥 구간 매물대가 6,000원대, 5,000원대에서 충분히 매집이 들어와 있고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제가 추천드렸던 시점이 딱 이 시점인데요. 이 7,300원 구간, 그리고 약간 밀렸었어요. 근데 5일선이나 11선 정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계속하는 우상향 흐름, 이런 흐름들에서 매매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익 쌓아가실 수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도 저는 뭐 오늘 매수했어도 사실 매수할 만하다. 근데 종목이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 전일 대비 오늘 291% 조금씩 거래량이 붙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이 뉴스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또 주목해볼 만한 시세가 나올 수 있고 이 양봉이 나올 때는 26% 그리고 22% 가까운 양봉이 나오니까 이렇게 달릴 때는 어느 정도 윗꼬리 차익 실현을 해보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전략은 또 노란톡방 오시면 말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 제네시스 역시나 이런 매집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다고 역시나 좋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3일에 매수했던 KL넷, 이 선박 항만 물류 관련주로 전문가님께서 시장 좀 영향이 별로 덜 받지 않는 그런 종목이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시총 작아서 올라갈 종목으로 추천 주셨던 거 기억나는데요. 네. 네, 어떤 전략도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물류 쪽도 네. 이 택배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이 떠올랐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가가 그때 많이 올랐었는데 21년도에 주가가 올랐던 구간과 지금 구간에는 다시 이 실적에 대한 부분 22년도에 예시기가 없으면서 주가 많이 떨어졌었다. 그런데 거래량들 보면은 바닥 구간에서 이 뉴스를 터트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 오를 때의 뉴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와요. 뭐 이제 윤 대통령 한만물류 국가 전략 사업으로 설정한다. 4조 투입, 북한 재개발 뭐 2단계 시동을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혹할 만한 뉴스를 던져주면서 물량을 흡수하는 캔들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양봉 자리가 나타나면서 이 어제 자리랑 오늘 자리가 이제 이전의 매물대를 완전히 소화하고 양봉이 나오고 있다. 241선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사실 저는 3,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많이 없는 구간에서 사실 거래량 없는 구간에 선취매하고 거래량이 터질 때 제가 또 이제 수익 실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2월 달 내로 최소 3,500원까지도 주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 있는 기업이니까 KL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월 달 안에 3,500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KL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AS 종목입니다. 3일에 매수했던 AI 관련주 알테라인데요. 어제 장중에 13% 넘게 급등을 했고요. 오늘은 뭐 구글 이슈인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네. 이 메타버스 AI 쪽이 네. 계속해서 대장 테마이기 때문에 네. 이 떨어진 가격을 보고 지금 이게 올랐는데 1월 달에 많이 올랐는데 1월 달에 6,400원부터 12,000원까지 올랐으면 2배 오른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전의 가격을 보면요. 4만 원대도 있었습니다. 4만 원대부터 떨어져서 완전히 네. 박살이 났어요. 80% 가까운 손실 구간이 있었고 지금 가격도 비싼 구간이 아니다. 이 종목의 과거 흐름을 봤을 때 완전히 시세가 지수가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이 줄줄줄줄 흐르던 가격을 지금 막 소화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제 장중에 일단 목표가 10% 정도는 달성을 해줬고요. 지금 구간도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하게 보인다. 손절가만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2,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고요. 지금도 매수 메리트 있으니까 차분히 살펴보시면 아마 2월 달 중에 계속해서 AI 이슈, 뭐 챗봇 이슈 이런 쪽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뉴스 부분에 따라서 거래량 터질 때는 상한가 또는 2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한번 살펴보시고 이 손절가 부분은 반드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 12,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라 12,000원 이탈 시에는 손절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AS 진행해 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 중에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22년도 시장은 금리가 0.75%씩 오르는 네. 정말 비정상적인 네. 고금리 흐름이었기 때문에 지수가 다들 아시다시피 뭐 3,000포인트부터 2,100포인트까지도 밀리고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코스닥도 1,000포인트부터 700포인트 초반대까지도 밀렸었죠. 그런데 지금 23년도의 흐름은 1월 달부터 이제 금리의 인상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미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반등세가 나오는 시장이다. 반등세가 나올 때 이 섹터가 계속 돌면서 올라가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섹터 순환매 장세 속에서 내가 가진 종목들도 한번 방송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도 상의를 해드리면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두어야 내가 돈을 벌 수 있는지 지금은 적극적인 현금 관망의 시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방송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힘들었던 작년 시장을 뒤로하고 올해 올라갈 우리 시장 순환매 장세 속 대응 전략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백승화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다음 코너인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립니다. 힌트 들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답 올려주시면 커피 쿠폰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의 오늘의 전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 이제 내일 되면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네. 금요일이다 보니까 사실 이번 주 시장이 좀 되게 스펙타클했었죠. 저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슈퍼이크주였고요. 이번 주 시장은 그거를 정리하거나 해석하는 옵션 만기주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금요일 시장 이후로부터 이제 앞으로 어떤 테마가 살아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시장 내에서 단기적
장기적으로 단타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또 가져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린 종목은 저번에는 제가 애플페이 관련된 뉴스를 가져왔지만 네. 오늘은 이제 STO라고 해서 증권형 토큰 네. 요새 또 핫하잖아요. 네. 그런 종목이 이제 오늘 좀 차트 위치가 좋다. 그래서 그 종목의 이름은 갤럭시 SM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STO라는 이제 종목 자체가 특히나 NFT를 중심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미술과 예술품들도 좀 증권형 토큰으로 쪼개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되게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 오히려 애플페이나 아니면 이제 AI 그룹주보다는 좀 더 약하게 좀 점진적으로 좀 가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기가 오히려 기술적인 구간에서 좀 더 접근하기 좋은 시기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증권형 그 금융위가 결국에는 이제 증권형 토큰 이제 STO를 이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그거 이후로 좀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는데 상승세 이후로 지금 시장이 좀 조정이 받을 줄 알았었지만 다시 또 보다 보니까 옆으로 좀 기고 있는 이런 박스권 시장을 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오히려 이번 주를 좀 강하게 올리면서 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뚫지 못하고 약간 정도 조정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좀 이제 방향성이 나아지는 이제 그런 자리에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 좀 단기적인 장기적인 차익 실현 좀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매도가 기준으로 목표가 기준으로는 3,850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은 좀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3,300원 이탈 시 손절하는 포지션으로 여러분 좀 보시는 거. 목표 수익률 같은 거 5%에서 8% 정도까지 보시는데 이 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5%밖에 말씀 못 드리니까 네. 따로 자세한 거는 제가 또 노론 속방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로는 갤럭시아 SM입니다. 최근 토큰 증권 관련 뉴스가 있으면서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또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테마 종목이다. 또 차트상으로도 횡보세 보이면서 상승 추세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으로 추천 주셨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5%이고요. 목표가 3,85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가격 전략도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백승화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신규 상장주를 잘 말씀을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 바닥에서 거래량 터지기 전에 종목들 그리고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매매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이 네.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신규 상장주입니다. 네.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월 19일 날 상장을 했고요. 지금 완전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5일선과 10일선에 대한 부분이 신규 상장주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상장된 지 21선이 이제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엔 21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상승이 나왔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 이 음봉이 나와 있지만 음봉이 나옴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갭이나 이 매물을 소화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의 이제 정식 현역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 강소기업 중에 하나다. 정부에서 이제 소부장 강소기업 100대 기업에 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5일선이나 11선 정도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매매했을 때 충분히 이 정도 수익은 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는 한 43,000원 내외 구간 좀 잡아보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주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제조 전문 기업으로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또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할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협력사로 정부 강소기업 100대 기업으로도 선정되어 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해주신 백승화 대표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백승화 대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톡방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편하신 쪽으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방송 직후입니다. 8시부터 백승화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 중에 계십니다. 어떤 주제인지 다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뭐 섹터 순환매에 대한 부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22년도의 시장이 떨어지는 시장이었지만 23년도의 시장 자체가 완전히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는 현금 관망할 때가 아니다. 현금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계좌를 이제 회복해 가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2년도에 굉장히 힘들었던 시장이었지만 23년도에는 멘징할 수 있고 지금은 올라갈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내가 가진 종목들 혹시 물려 있는 종목들 있으시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상담 받아보시면서 한번 방송 이끌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종목 이야기도 해보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종목인지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3년 반등 시장에 대해서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히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이제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도 간단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프 전문가님, 내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우리 지금 시장 봤었을 때 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스권을 좀 예측했었는데 지금 현재 지수가 박스권의 상단 부분에 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시장을 보게 된다면 지금 이걸 뚫어가지고 2,600, 2,700선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다시 또 뒤로 가게 되면서 2,400포인트가 2,400포인트, 2,350포인트까지 조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우리가 새롭게 지수적인 플레이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장 내에서는 좀 더 기존에서 테마주를 좀 더 소극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오늘 나스닥 시장이 좀 야간 시장에서 올라가다 보니 추가적으로 상승 자체가 좀 열릴 가능성이 보다 보니까 오히려 내일은 좀 더 우리가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더 방어적인 매수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현재 시장이 부담스러운 위치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500을 돌파할지 아니면 더 아래로 내려갈지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시장 방향성 확인해 보면서 내일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해 보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